감사합니다. 8월 10일. 와우, 와우, 와우. 월요일이고요. 6시 5분. 어제 오랜만에 한동안 못 뵀던 그분 선생님을 뵙고 모임에 한 분은 60대 후반인데 참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강원도 양양이라는 데서 양양 터널 발파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석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차량으로 25톤 트럭에다가 덤프 트럭에다 해가지고 이동하는 기사 형님인데 한동안 모임에 안 나와갖고 한 번은 또 공무원이시고 시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고 막 세대네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제 6.5 지방선거 이후에 업무 보고를 받고 뭐 또 내부 감사 비슷하게 계속 그 피드백을 받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재밌는 얘기. 토요일날 시간을 내서 극장에서 영화를 이제 안 본 지가 꽤 됐는데 지루하고 먼 데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이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에 2000년 전 5대의 이야기가 지금의 사람에게까지 면면을 이어와서 읽혀지고 있는 심지어 우리가 이야기하고 쓰고 있는 여러 중요한 단어들의 기원이 되는 원전을 담고 있는 각본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니 안 볼 수가 있어야지. The Odyssey. 끝내주더라고. The Odyssey. 그 리뷰를 봤는데 뭐 알바생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이제 영화를 읽기 전에 좀 특이한 멘트의 리뷰를 봤어요. 만약 그게 알바생이 한 거라면 그 알바생은 짧은 문장을 가지고 꽤 이색적인 코멘트를 쓸 줄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돼. 그냥 간략하게 굉장한 영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보통은 좋은 영화다, 재밌는 영화다, 흥미롭다는데 굉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써놓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또 자극이 됐지. 자극. 첫 장면은 뭐 그 여신에게 7년 동안 키프로스였나요? 그게 계속 로터스라는 꽃을 먹으면서 기억을 망각을 잊게 하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디세이가 다른 건 다 있는데 습관적으로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바다에 계속 떠밀려오는 나무 조각을 계속 모으는 거야. 그 로터스라는 꽃잎을 먹는데도 그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항로에 대한 책임,
의무등이 다 사라지지 않은 거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디 오디세이가 가진, 저는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었던, 한 10여 년 전에 그 일리아드를 읽고 오디세이를 읽었는데, 난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어떻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연결되는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야 그 일리아드에 있는, 일리아드가 다른 말로 그거라며, 그 트로이의 이야기, 트로이라는 뜻의 또 일리아드라는 얘기, 저기 단어라며. 그리고 그 트로이에서 10년간의 전쟁을 종식시킨 그 마지막 전략을 짠 자가 오디세이라는 이카타의 왕인 작은 도시국가의 오디세이였다는 거야. 그거 몰랐어? 맨 처음에는. 그럼 뭐 다른 얘기하기고. 어찌됐든 그 이카타의 왕 오디세이가 10년간의 파리스의 어리석은 욕정으로 그 스파르타에 있는 그 왕의 부인을, 왕비를 감히 그 에게해의 동맹을 맺은 날, 스파르타가 말이죠, 그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연합함대의 그 주도권하에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의 외교적인 훌륭한 자리 앞에서 실수를 저질러 버리죠. 그 연합하는 그 스파르타의 아마게돈의 남동생이죠. 스파르타의 왕이 잠시 그 장례식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의 부인과 정분이 나서 떠나버리잖아, 스파르타로. 아니, 트로이로. 충분히 전쟁이 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를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그 에게 아마게돈이 전문가 얘기로는 실제로 그 파리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단죄뿐만 아니라 해상무역이 가지고 있는 트로이에 대한 이권을 에게해의 일대 도시국가들을 그리스로 편입시키기 위한 욕망 때문이라는 게 크리스토퍼 감독이 영화 속에 노출시키더라고. 한 30% 정도는 얘기가 틀려요. 30% 정도는 원전이 주고 있는 내용하고 몇몇,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리페이모스 그 키클럽스라고 눈 외눈방이 그 섬에서 나오는 몇 가지 장면들, 그 아무도 아니다라는 장면도 안 나오고 생략되고, 그 동료들이 와서 도와줄 때 오디세이가 나는 아무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외눈박이 거인한테 호의를 베풀잖아요. 서로 간에 죽장 뒤에. 탈출할 때 양의 바닥에서 뭐 3명, 2~3명이 성인이 들어가서 몰래 탈출한다고 그러는데 그 장면도 생략된 것 같고 좀 바뀌었고, 몇 가지 장면들이 생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한 3시간, 2시간 반, 3시간 동안 그걸 압축시키는데, 24편을.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그걸 보기 전에는 오디세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경험 등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의 어떤 인물이라든가 사회적인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룹에 대항한다는 아주 우스운 모습을 치계월이라고 하잖아. 오디세이가 좀 그래. 그 키클롭스 외눈박이의 눈을 찌르고 나서 아주 좋았어. 그 자기의 이름도 노출시키지 않고. 왜냐면 그 외눈박이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바다의 왕 포세이돈이야. 그 사건 때문에 사실 그 엄청난 10년간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그 이전에 트로이에서 해변가에서 X 고생하면서 XX 고생하면서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겨우 그 자신이 에게 자신을 따르는 그 부하들을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화가 난다고. 참 사람이라는 게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참 우습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이타카에 돌아와서 그 자신의 부인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 얘 가진 게 많은 사람이잖아. 이 사람 이게 소도시의 왕이긴 하지만 거기서 그 페넬로페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구원자에게 먹여가면서 그 고생을 했던 많은 사람을 도륙을 함과 동시에 어떤 합리적인 명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개인적인 원한이지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스 당시에서도 그 도륙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죽였던 사륙했던 자들의 그 위치가 귀족에 대한 위치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망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이타카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귀족 집단을 건든 거잖아. 상당히 섣부른 행동이었다고도 보여지는 건데 성공을 했으나 이제 집단적으로 그 귀족 가문들에 대한 집안들이 대들잖아. 오디세이우스가 자신의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 위로를 해주고 있다가 갑자기 몰려오는 그 귀족 집단의 집안 사람들과 다시 한번 사륙전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때 아테네가 다시 와서 말리잖아. 성질 좀 죽이라고. 사실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 사람들은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읽었어요. 나는 그 책을 과거에. 근데 이번에 크리스토퍼가 아이맥스 기술을 통해서 전 상영 시간에 많은 부분을 소음이 많다고 알려진 기술을 통해서 기술을 수정을 해가지고 뭐 감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게 130km 이상의 그 카메라를 말이죠 들고 다니면서 그 멋진 영상을 담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고집. 난 그분이 얘기했던 말들이 내가 만약에 영화 학도라 그쪽이라면 지금 AI가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얘기인데 AI 세대에 어느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저명한 원로 감독이 그런 얘기, 이제 시간이 다 왔다. AI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기존에 있는 고전적인 카메라의 기술과 흡사 다를 게 뭐가 있냐라면서 준비를 하자라는 인터뷰를 한 수개월 전에 KBS에 있는 어떤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고, 그 장면이 마치 인간이 쌓아온 위대한 어떤 역사적인 순간의 한 문명이 어떠한 기계적인 거대한 AI의 문명이 함몰된 듯한, 되게 슬펐어. 목소리도 그분 되게 슬펐고, 영화 옆에 뭐 회장 비슷하게 막 굉장한 오버졌는데 충분히 그 심정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의 얘기를 참담한 기술에 담겨있는 그 참담한 한 문명이 무너지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꼈는데 슬펐는데, 오우씨, 놀란 감독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 BBC인가?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한 어떤 여러 매체들하고 국가들하고 이런 인터뷰한 거였는데, 제가 약간 어떤 쪽하고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BBC 같은. 나는 영화를 찍는 게 관객들이 극장에 오게 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매번 새로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그 리스크에 상관없이 과감히 도입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감독이다 라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허물어진 문명이 다시 뭔가 IMAX 기술과 새로운 인류의 반격이 시작된 듯한, 얼마 전에 그 바둑대국에서 다시 물론 적바둑을 빨리 2점인가 이렇게 해서 접고 하긴 했지만 전혀 실현성 없는 어떤 거대한 기계 문명이 인간과 대적하면서 인간이 반격한 듯한 막 소름 끼치는 장면이 느껴진 거야. IMAX는 캐나다 회사의 그 카메라 필름이라든가 카메라에 대한 기술, 하나의 브랜드. IMAX 필름도 따로 있고 IMAX 카메라로 따로 있고, 또 IMAX를 오롯이 즐기기 위해서는 IMAX 전용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다른건데 이 영화를 보고 또 놀란 감독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 뭐 애플, 뭐 디즈니 TV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공급망, 클라이언트와 호스트를 통한 이런 다양한 쌍방향 영화도 좋지만, 인간이 그동안 100년 이상 누려왔던 이 놀라운 예술 문명의 다음 단계를 우리 스스로도 인공지능과 차별되게 AI 전용관이 향후에 세워져야지만이 그 차별화에 대한 산업적인 과실을 그들도 따먹을 수 있고 관객도 따먹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산업적인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마 거기에 맞는 IMAX 전용관과 음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는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각국에 있는 영화 관계자들과 심지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 발명된 영화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순수 예술성 등을 퇴색시키지 않고 기계 문명에 어떻게 보면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다음 단계의 기술로서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의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퍼실리티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굉장한 영화야, 굉장한 영화. 원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있지만, 그 장대한 인간의 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속절없는 인간의 실수, 그 속에서 일어나는 슬픔, 또 그 슬픔 속에서 딛고 일어나는 보편적인 인류의 가정, 살아 돌아가서 나의 아들 텔레마쿠스와 페넬로페, 나를 따랐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다시 만나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인간과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어떤 거대한 약속에 대한 인류의 관습적인 서로 간의 합의 등이 서로 간에 결렬됐을 때 어떤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들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바로 전작이었던 그 핵폭탄을 만든 사람이 핵폭탄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괴물이 탄생해서 인류에게 어떤 향후의 미지의 파멸을 가져다줄지 그려내잖아요. 이 작품도 그러한 약속이 깨짐으로써 오디세우스가 아마겟돈 연합사령관하고 트로이의 양측 간의 잠정적인 휴전 등을 깬 거잖아.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괴멸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놀란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거대하고 아름다운 이런 협약, 약속 등이 주는 인류의 관습 등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환기를 시키는 그런 수많은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휴전을 한다고 했다가 공습을 하지 않나. 그리고 유엔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학교, 노약자, 군인이 아닌 일반인 곳에 무차별적으로 속절없이 폭탄이 투하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그래도 최소한의 전쟁 규약을 만들고 아름답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느슨하지만 서로 간에 그런 규약이나 약속을 통해서 같이 해보자. 나는 정말 눈물 나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었어. 근데 뭐야?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이 보여주는 참혹한, 거기에 대한 공통점과 오디세우스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은 저는
아규먼트에 대한 크랙이라는 거야. 그런 주제를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은 다 각자의 출시되면서 그 영화 자체나 원전이나 그거는 이제 읽는 사람이 몫이잖아. 아이맥스에 또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색적인 그 배경음악이었어. 고전에서 전해지는 그 시네마에서는 오케스트라에서 주는 어떤 다양하면서 현악기와 관악기 등이 맞물리면서 타악기들이 맞물리면서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원시적인 음악들이 흘러나와요. 그게 영화의 그 몰입을 방해했다라고는 볼 수 없고 굉장히 3000년 전에 신비로운 마법의 세상에 몰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익숙했던 오케스트라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 익숙한 음악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무화나 마법적인 얘기잖아. 거기에 이제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게 있다면 조금 몰입하는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당시에 그 척박하고 거친 그 험준한 모험을 생각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줬던 배경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색적이더라고요. 하악기, 현악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음계 체계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 점도 염두에서 누군가 이 방송을 보신 분이 본다라면 참고를 좀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실망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어느 정도 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벗어난 부분과 또 그 부분은 생각하고는 100% 감독이 그걸 구현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전하고 틀리게 원전도 액자 형식의 막 시간 순서들을 막 뒤바꿔 놓고 하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저는 그 귀환한 이타카로 귀환하면서 자신을 알아보는 첫 번째 그 오브제 첫 번째 가족이 강아지였어요. 그 쓰레기 더미에 누워져 있는 강아지의 모습을 조금은 더 애견가로서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화 왔네. 아무튼 월요일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영화와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자였습니다.